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면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전날인 오늘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장에서도 매매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열리는 장을 대비해야 될 때죠. 오늘 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매매는 몇 점짜리 매매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저희 배트맨 2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현욱 위원님 나오시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2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배트맨 2부 함께 해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2번, 2611번 이렇게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에다가 샵 0082번 적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셨다고 하죠. 센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들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눌리는 게 보편적인가요? 네, 우리 지금 앵커님하고 시작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연휴가 4일이면 그 기간 동안에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안전자산인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자산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 현금 엄청나게 자산 배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주식에 혹은 특정한 자산에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약간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만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좀 강할 거고요. 4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차익 욕구가 좀 강할 거고요.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와 코스닥의 매매 동향을 봤더니 실제로 외국인이 1,370억 팔았고요. 기관도 4,795억 이번 주 내에 팔았어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550억이나 팔고 기관도 1,100억이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연휴에 대비해서 조금씩 안전 모드를 좀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연휴 안에는 국제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는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안전한 현금을 챙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확실히 오늘 양시장 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또 하락세가 우세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바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양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매물 출회하는 연출해줬는데요. 사실 이 중국발 우한 폐렴 문제를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 매도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아직 기업 실적 시즌이 남아있죠.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93% 내린 22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2250선에 안착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매수해줬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중국발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전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또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급등해준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4분기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6.86%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또 장중에는 49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밝다는 소식에 네이버를 제치고 4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에서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차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76%가량 올라줬는데요. 이 제네시스의 SUV 모델인 GV80의 전망이 또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물산이 오늘 4.46% 급등하면서 10위권에 진입을 새롭게 해줬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삼성물산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동조화 현상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0.39% 떨어진 685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펼치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펄어비스가 조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펄어비스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임 있죠. 검은 사막이 북미와 유럽에서 최고의 MMORPG 게임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5.46%나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설 연휴가 지나면 우한 폐렴 이슈가 조금 줄어들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치솟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 게임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특히 메디톡스가 자사주 600주 처분, 21억 원에 처분했다는 소식에 오늘 4.3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파라다이스는 중국발 폐렴 악재 때문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매매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종목 상담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현욱 위원님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랬군요. 시장이 아무리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혼조세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황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또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일수록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께서 그 고민들 싹 해결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 상담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종목 상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오픈 베이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450원에 비중이 60%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굉장히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3,450원이면 위원님 얼떨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매도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3,450원이면 3,300원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에요. 조금 손실이시죠? 오픈 베이스군요. 오픈 베이스. 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약수익권. 3,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네,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밀렸어요. 그 월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단기간에 보면 굉장히 흔들리는데 장기간 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을 보지 않고요. 일봉을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굉장히 알 수 없어요. 주봉을 보면 조금 그래도 우상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모습은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항상 10년 차트를 보여드리듯이
월봉을 봐서 최소한 5년 이상 차트를 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2019년, 2020년이니까 지금 2000년부터 한번 보시죠. 2000년부터 월봉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총이 지금 약 1000억 조금 넘는 종목인데 제가 자 여기서 리지스턴스 라인 저항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2017년 고점 6,000원을 찍고 6,000원을 찍고 2,000원까지 내려온 고점의 저항선을 가볍게 서포트 라인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월봉의 중간점 정도를 찍으면 월봉의 저점은 지금 보시면 2019년 8월 달에 잠깐 내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윗소가 생기겠죠. 윗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서포트와 지지선을 그었는데 이 선이 쉽게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을 어겨서 쉽게 이 종목을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월봉의 중간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장기 추세에서 오픈 베이스를 사셨어요. 조금 소신이 나셨어요. 하지만 월봉의 장기 추세는 괜찮아요. 오랫동안에 고점 6,000원 가격이 남아있고 고점을 이은 선을 저점을 이은 선이 교차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는 탄탄하다. AI 테마에 같이 가고 있고요. 오픈 베이스. 꼭 저희가 테마에 엮여서 갈 필요는 없지만 주봉, 월봉의 저점을 꾸준하게 뚫고 가고 있는 비록 이번 달 월봉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조금 오게티가 있다고 하면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비중이 60%면은 오케이예요. 올라갈수록 줄이시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3,450원이라고 하셨고 지금 3,300원이세요. 예, 종가가. 그러면 손실이 난 상태에서 비중이 많은 거는 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서 적어도 30% 미만으로 가져가시면 정고점 6,000원 가면 더블 날 수 있거든요. 100%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조금 낮추시되 올라갈수록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을 하셔서 비중을 낮추셔서 더블을 보자. 목표를 200%로 보자. 비중이 낮으면 200%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잘못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셔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특히나 또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절반 정도는 줄이고서 반등을 주면 비중을 한 반 정도는 꼭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일진 다이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34,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일진 다이아 34,000원 이거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요거는 아까 문자 주신 거 그분보다는 손실이 조금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34,000원이시고 오늘 종가가 28,450원이에요. 그러시면 거의 지금 뭐 한 15% 정도 대략 손실이 나 있는 상태세요. 아시겠지만 일진다이아는 수소 자동차의 대장주, 테마의 대장주이고요. 자, 일단은 비중은 괜찮으세요. 방금 전 전화 주신 분은 60%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오게티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을 줄일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비중은 20%셔서 그렇게 과하진 않으신데 일단은 저희가 항상 멘탈을 말씀을 하는데 손실이 났을 때는 멘탈에서 불리해요. 져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가 달리고 있고 전기차가 약간 밸류에이션 고점에 다다르면 그 다음에 수소차가 또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전기차 테마가 없다고 하면 수소차가 약간 굉장히 소외가 돼서 밀릴 수는 있지만 수소차도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수익이 나면 100%, 200% 나야 되고 손실이 나는 거는 짧게 잘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계좌가 전체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짧게 손절을 자주 치면 안 되고 크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봉과 월봉을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주봉 대충 보셔도 다시 바닥을 기고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먼저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개월 연속 음봉이 났고요.
지난달과 이번 달이 가벼운 양봉을 그리고 있고 십자를 그리고 있어요. 치고받고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다행히 지난달보다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하향하던 거래량이 이번 달에 소폭 늘어났어요. 그렇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십자 양봉이고요. 주봉으로 보면 제가 월봉으로 너무 크게 봐서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 덤벼들만 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손실을 보고 청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비추하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버텨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입하신 가격이 34,000원이시고 15% 정도 내려왔어요. 손실을 본 상태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라가시면 비중을 실으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한 5% 정도만 더 내려가시면 한 20% 정도 손실이 나시거든요.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십사. 한 5% 정도, 그 정도만 실으시고 지켜보시면 매입 단가도 조금 더 낮아지시고 대신에 조금 더 5% 낮아졌을 때 실으신 비중은 다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거는 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진다이아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서 터지면 되지만 일진다이아가 내려왔을 때 다시 더 사서 단가를 또 낮추고 또 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수소차의 테마의 대장주기 때문에 털지 마시고 5% 정도 더 내려가시면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올라가면서 계속 끌고 가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거래량이 좀 실려서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종목도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니까 문자 만나볼게요. LG화학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매수가가 35만 6천 원이고요. 비중도 50%나 되세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더 갈 줄 알고 이제 이렇게 50%나 실으신 것 같은데 더 갈까요, 위원님? 좀 기다려볼까요? 네, LG화학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대장주죠. 시가총액 그렇죠. 기준으로도 누가 봐도 대장주고요. 퓨어 배터리 회사인 SDI와는 차별화되는 게 정유 쪽이 절반 정도 되고요. 캐시카우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35만 6천 원이시면 35만 6천 원이면 지금 최근에 최고점가에 사시거나 이게 지금 그죠? 이번 주 21일 날 사셨거나 아니시면 굉장히 좀 예전에 사셨다는 얘기예요. 35만 원인데 자, 워낙 이 LG화학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2차 전지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자, 펀더먼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대장주 LG화학의 자, PER은 18.2배. 제가 PER이 뭐냐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이 18년이 지나고 나면 벌어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혹은 그게 트레일링 퍼 올해 발생할 앞으로에 생긴 이익에 대한 배수 그러면은 포워드 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PBR은 뭐냐? PBR은 1.6배 정도예요. 제가 종목을 커버를 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는 PBR, PER.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판별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가 PBR입니다. 올해 이익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생긴 이익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그 쌓아놓은 유보이익이 자본금에 납입자본금 이외에 이익이익금으로 얼마나 많이 쌓여있느냐라는 포인트가 PBR입니다. PBR이 1.6배예요. 첫 번째 정도 시간 정도에 제가 아마 한국전력을 말씀드렸을 텐데 한국전력 PBR이 대략 0.4 정도거든요. 1 미만인데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화학이 PBR이 1.6배예요. 그러면 LG화학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죠? 2차 전지를 품은 초품화도 되고 교통도 되는 부동산 그런 거죠. 양쪽 다 양수겸장이에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번 주 최고점에 사셨거나 아니면 지금 35만 6천 원이시면 굉장히 좀 1년 넘게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장기간 주식을 트레이딩보다는 저는 캐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익 나는 업종의 주도주, 주도 종목, 대형주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비중 수익을 내면 좀 줄이시고 내려가면 좀 사시고 이렇게 해야 계속 수익이 많이 나는데 자, 리지스턴스 라인. 자, 저항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월봉의 고점을 이은 선이에요. 예, 저항선을 가볍게 지난달과 이번 달이 뚫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이에요. 지금 아직 거래량 같은 경우도 한 주가 조금 남았는데 이미 지난달 최근 3, 4개월의 거래량 뚫었어요. 거래량도 뚫고 양봉이고 5, 6개월 내에 최고가를 뚫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상으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테마주로 몰리는 게 2차 전지예요. 그렇죠? 테슬라가 사상 역사적 최고치 가격을 찍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시장의 2차 전지가 최고치를 찍고 있으면 대장주가 우리나라도 찍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 SDI 계속 끌고 가시고요. 지금 손실 좀 나셨는데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기다리시는 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2차 전지에 조금 시가총액이 작으면 탄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캐시카우가 있긴 하지만 정유화학 쪽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LG화학보다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중심의 부품주 중에 대장주를 조금 실어 보시면 조금 마음의 위안도 되실 수가 있고 혹은 또 좀 재미도 있으실 수 있고 하니까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시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대안으로 보신다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의 바로 하단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채워서 재미나 수익을 좀 채우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네, LG화학 누가 뭐라 해도 이 2차 전지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50%나 되는 비중을 실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진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내를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나머지 50%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기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좀 가벼운 2차 전지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종목도요.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세경 하이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36,000원에 30%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약간 밀리면서 매수가를 좀 이탈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세경 하이테크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36,000원에 사셨어요. 네. 비중이 30%시고 이분도 보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35,950원이에요. 거의 그쵸? 종가 그렇죠. 근처에서 아주 잘 사신 것 같아요. 시총이 보니까 자 세경 하이테크도 우리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문자 LG화학을 봤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2차 전지의 대장주 LG화학하고 PBR이 3.96.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가 시총이 4천억으로 좀 작기 때문에 PBR도 조금 높겠죠.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PBR이 3.9, 거의 4에 가까워요. 자, PER은 10.3배예요. PER로 따지면 괜찮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비중이 30%라고 하셔서 처음부터 30%를 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처음에 좀 말씀드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대형 가치주는 개별 종목을 선택하면 시장을 비트할 확률이 크다라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소형 성장주는 개별 종목을 편입하면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간 시장에 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세경 하이테크가 시총이 4천억짜리면 소형주 중에서는 조금 스몰캡 중에서는 큰 종목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기지 않았는데 그렇죠? 36,000원에 사셨고 종가는 50원 내려갔어요. 거의 종가 근처에 사셨는데 비중이 이미 30%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내려가면 멘탈에 이미 져요. 그래서 이분도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계속 캐링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월봉을 보면 장기 차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봉보다는 한 단계 내려온
주봉 차트로 추세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저희가 항상 고점에 고점 라인을 잊은 리지스턴스 라인을 저점을 이은 우리 서포트 라인을 하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 괜찮고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물론 주간으로 따지면 월간으로 따지는 것과는 이번 주는 좀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때문에 미국이 쉬었고 내일은 한국이 쉬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이긴 해요. 그래서 거래량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단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 끌고 가시고 이런 전략으로 편안하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해보십사.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좀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이제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추후의 흐름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흐름을 보고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전화와 문자 그때 다시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접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늘? 오늘 두월 산업요. 두올 산업,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885원, 비중은 10%입니다. 1,885원에 10%면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되었어요. 오늘 왜 들어가셨어요? 오늘 이게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자동차의 내부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좀 좋을까 싶어서 한번 좀 따라가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공략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올 산업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두올 산업을 사신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자동차가 앞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포인트 좋고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예. GV80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SUV가 1억대 가는 차가 현대차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형차만 세단만 만드는 현대차가 갑자기 1억짜리 차를 GV80을 출시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급차란 얘기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현대차가 출시시켰기 때문에 기아차도 1억짜리 SUV를 출시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LG화학 2차 전지 쪽으로 두 회사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펀더먼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잘 사셨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전방 산업의 대장주가 가야 예. 부품회사, 시총이 작은 부품회사들이 훨씬 더 강한 탄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차트를 보셔도 올라간 말에 잘 타셨다. 제가 지금 월봉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으로 보셔도 지금 저점을 한 번도 뚫은 적이 없고요. 제가 항상 긋는 리지스턴스 라인을 가볍게 뚫었어요. 한 4개월 전에 뚫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누구나 봐도 고점을 전고점 이게 얼마죠? 고점이 2,884원이에요. 지금 1,880원 정도인데 지금보다 1,000원 정도 더 높게 목표가를 좀 잡아보고요. 넉넉하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올 산업은 비중이 10%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펀더먼털한 변화가 왔다 그러죠.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 좋아졌어요. 작년 분기보다는 50%가 늘어났어요. 예. 펀더먼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차에. 그래서 현대차가 부품회사에 점점 더 많은 영업이익을 떨어질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부품사들이 혹시 조정을 좀 받더라도 던지지 마시고요. 비중을 조금 더 실는 10%가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축하를 좀 드리고 싶고 비중은 많이 실으시는 것보다는 내려가면 실으시고 올라가면 그래야 차익 실현해야 100% 수익 나실 수 있거든요. 예. 가볍게 좀 계속 가져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울 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잖아요. 자동차랑 또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굉장히 좋아서 그런 포인트로 공략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파맥신. 파맵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38,000원에 40%. 38,000원에 40%? 네. 알겠습니다. 파맵신 이거 저번에도 상담 받으셨죠? 팔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처음 내려가네, 이것도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왜 자꾸 내려가기만 하죠? 조용히 또 안 돼. 또 말합니다. 껐다만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파맵신 손절 만약에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그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손절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네. 지금 38,000원에 사셨는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이 가격대가 이게 계속 지금 뭐 한 6개월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달 되는 것 같아요. 아, 얼마 안 되시군요. 네, 다행이시고. 고생했던 기간이 길진 않으셔서 다행이시고요. 자, 네. 지금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문자나 상담 들어온 게 2차 전지, 자동차, IT, 반도체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바이오주입니다. 그 유명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죠.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종목이죠. 파맵신을 갖고 계신데, 자, 먼저 LG화학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펀더먼털 분석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파맵신이라는 종목은 PBR이 0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PBR이 0일까요? 네, 적자기 때문에 그렇죠. PER이 0이고 PBR은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해온 이익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자본 총계에 쌓여 있느냐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3.9 정도예요. 파맵신이 다른 바이오 회사보다는 이익은 없지만 당연히 3.9 정도 PBR이 3.9 정도면 그렇게 굉장히 허접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접촉도 많이 했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 다른 아마 상담을 하셔서 다른 전문가님이 손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좀 팔지 마시고 대신에 비중을 더 실지는 마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40%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더 실으면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지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렇죠? 아무도 안 쳐다봐요. 1등 IT 반도체 전기전자, 2등 2차 전지, 아까 전화하신 자동차 부품주까지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나면 시장이 크게 가려면 제약바이오도 따라 붙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월봉 장기적으로 깔아놨어요. 8만 원, 9만 원 했던 종목이 지금 4만 원 가고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거 혹은 조금만 좋은 임상 결과만 데이터만 나와도 굉장히 빠르게 튈 수 있어요.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고 손절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 내려가면 손절매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트레이딩을 받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손절매 하다 보면은 계좌가 다 날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손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가면 조금 비중을 좀 늘려주는 전략을 하셔야 계좌가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미 비중이 40%시고 매수가가 38,000원이세요. 크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샀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버텨보십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 좀 있으면 올라가겠어요? 지금은 목표가를 아까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주처럼 정고점 8만 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뜬금없어요.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게 그렇죠? 미스코리아를 쳐다보는데 미스코리아 아닌 사람이 저 사람이 미스코리아 되겠다라고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파맵신 정고점을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부러 목표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목표가를 두고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이 오면 파셔서 주도 업종 쪽으로 가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주도 업종 주를 하시냐 하면 지금 상승세가 끝날 때까지는 주도 업종 주도주만 가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언제 했느냐 하면 예전에 차화정 시대 아시죠? 조선주가 갈 때 기억하시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전에 혹은 은행주들이 갈 때, 증권주들이 갈 때를 기억을 하시죠? 그런 종목만 계속 가요. 조정받아도 또 가요. 지금은 IT 반도체 전기전자가 조정받아 또 가는 시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처럼 뭐 정고점 8만 원짜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때 먼저 팔려고 그랬는데요. 어디 지나가는 거 들으니까 5만 원 감독했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이거를 비중 많이 실어서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올라가면 조금 줄이셔서 네. 주도 업종 쪽에 조금 가져가십사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좀 답답하시겠지만요. 파맵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반등시마다 좀 매도를 하시면서 비율을 줄여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 도착했다고 합니다.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양금속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6,500원에 20% 정도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대양금속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월 2일 날 이제 급락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6,500원이시면 그렇죠. 네. 거의 50% 거의 육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지금 대양금속은 네, 이때가 지금 거의 뭐 음봉이 너무 크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하한가를 맞고요. 그렇죠. 점화도 또 맞았어요. 그렇죠. 장중에 거대한 음봉으로 하한가 29.9%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점화 맞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첫날 조금 못 줄이셨으면 점화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팔지 못하셨을 것 같고 비자발적으로 물리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가총액을 보니까 대략 한 880억 정도 이미 이제 물론 이게 그 1,000억 넘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틀 거의 하한가 맞고 PER이 10배, PBR이 3.65배 정도 되는 소형주예요. 전형적인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하한가 2번 맞아서 내려온 종목인데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대양금속에 이틀 동안 하한가를 거의 맞았을 때 누가 때렸을까? 누가 샀을까?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도 같이 보이시죠? 예, 지금 보시면 하한가를 2번 맞았는데 그때 개인이 기타 법인이 팔았어요. 그렇죠? 기타 법인이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사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신용 등급이 C 등급이에요. C 등급. 이게 지금 대량 보유자가 기타 법인이 팔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PBR과 PER도 그렇게 비싼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20%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더 작았으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자, 이미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미 반토막 이상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 팔아야 되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반등의 기미가 온다. 그래서 조금 급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아주 나쁜 회사가 아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급락할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판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법인이 독특한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팔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고 반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금속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배트맨 3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이 이어지니까 접수,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요,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받아보는 투자 팁이잖아요. 어떤 또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짧지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수익이 나려면 주도주와 주도업종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도업종과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을 찾았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그 종목을 담았는데 그 종목이 흔들려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뉴스나 TV에서 얘기한 종목만 들으면 더 사거나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뉴스나 신문에 나온 것보다는 다트나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조금 더 깊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내려가서 비중을 더 실어주고 올라가면 조금씩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을 해주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주도업종과 주도주를 찾는지 그리고 그 주도업종과 주도주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살펴보아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금융 역사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미국 시장을 항상 보는데 자 90년 동안 S&P 500 라지캡 지수의 연봉이에요. 제가 항상 월봉을 주봉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건 제가 연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해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시가와 종가가 되겠죠. 하나의 봉이 되겠죠. 굉장히 크게 브로드하게 보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 지수는 굉장히 우상향을 합니다. 이 지금 그래프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제가 이게 로그 차트예요. 일반인들께서 로그는 뭐야 지금 문이과 통합이어서 수학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자 100, 200, 300을 100, 200, 300, 400 이렇게 해놓은 게 일반 차트고요. 100에서 0에서 100, 200에서 400, 400에서 800 이렇게 퍼센트로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하는 게 로그인데 이 차트는 연봉이지만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를 하지 않았으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S&P 500 지수가 굉장히 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정확한 상승률의 퍼센트를 보시려면 로그 차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크게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자, 요거는 193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이고요. 요거는 1970년대, 요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는 대공황이 있었고요. 이때는 베트남에서 적이 있었죠. 미국이. 이때는 2000년대 IT 버블이 터지는 기간이에요. 엄청난 고상승을 한 미국 주가 같은 경우도 장기간 보면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27년도부터 하락폭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승만 바라보면 미국 주식을 실으면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연봉으로만 보셔도 그레이트 디프레션 시기에는 80%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요. 1970년대에는 마이너스 40%까지 연봉 기준으로만 해서 그런 거예요. 2000년, 2018년 서브프라임 IT 버블 때도 거의 40~50%에 육박하는 하락을 겪습니다. 자, 피크와 바닥을 새로운 고점을 뚫는 고점에서 바닥까지의 손실률을 연봉으로만
따져봐도 86%, 47%, 56%나 되는 엄청난 하락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이렇게 충분히 겪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겪는데, 그렇죠? 자, 고점에서 저점으로 저점을 찍는 기간을 찍어봤더니 2.9년, 5.9년, 2.2년.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 S&P 500 지수도 하락을 한번 겪기 시작하면 엄청난 폭락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그렇죠? 자, 25년, 14년, 13년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굉장히 하락폭이 깊다는 거죠. 제가 연봉으로 봤지만 지금 이거를 위크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20% 이상 초과했던 적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20% 이상 하락했던 평균은 마이너스 36%. 한번 20% 빠지면 주봉 기준으로 평균 36%나 빠진다는 거고요. 고점에서 전까지의 기간은 52위크예요. 52주가 몇 년이죠? 1년이에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도 1년 동안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평균 저점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고요. 기간은 69주예요. 1년 반 동안 계속 미국 주가도 약세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 옵션과 주도주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이번 주 초에 52주 신고가를 찍는 시총 1,000억 이상 종목을 뽑아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IT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익 관련된 종목을 제가 왜 커버를 할까요? 이 종목을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익 머티리얼스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10년간 장기 차트 우상향을 저점을 리지스턴스 라인에 가볍게 뚫었어요. 그렇죠? 장기간 역사적 고점을 삼성전자는 찍었지만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가 아직 못 찍었어요. 44,000원 못 찍고 있어요. 매력적이죠? 이름만 들어두세요.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디퓨전, 에칭, 클리닝, 임플란트, 도핑, 레이저 관련된 반도체 가스, 디스플레이 가스는 뭐냐 하면 똑같은 디퓨전, 클리닝, 에칭, 임플란트, 도핑 하는데 N2O, NH3 이런 걸 해요. 이런 가스는 뭔지 좀 들어봐요. 프리커서라는 거는 신규 산업이에요. 얘기를 할 때 신규 산업이구나 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고, 특수가스는 전체적으로 가스만 약 2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차지하는 건 아직 1,000억 원 정도여서 성장성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신규 산업으로 프리컷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름만 들어두세요. 암모니아, NH3, CO2 이산화탄소, N2O 아산화질소, 사소수와 디슬란, XE 이런 가스를 만들어요. 이런 게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가스가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중요해요. 반도체 관련된 가동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어서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 가스를 하는 반도체 가동률이 지금 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반도체와 OLED의 매출 비중이 반도체 가스 머티리얼이 1,000억, OLED 쪽 머티리얼이 700억 정도예요. 그래서 1대 10대 7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의 투자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연휴 동안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 네,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대형주 가치주는 개별 종목을 가져가셔도 지수를 이길 확률이 큽니다. 시청자분들도 소형주를 제가 분석해드린 이유는 소형주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배트맨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